안녕하세요, 장재진입니다. 저희 28강 이번에 보실 세 번째 사례는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납축전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납축 배터리, 전지라는 말은 배터리로 저희가 사용을 하니까 납축 배터리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앞선 시간에서 저희가 알칼라인 건전지, 그다음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보셨고, 그다음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사례로서 납축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식별되고 어떻게 포장이 되어지고 마킹lab에 서류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례를 보시게 되면 납축전지 5개를 저희가 합판 상자라고 하는 4D라고 하는 유엔 규격 포장재를 이용해서 포장한 후에 운송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의 포장물 안에 들어가 있는 납축 배터리 같은 경우에 하나의 배터리 무게는 1kg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의 포장물 안에 들어가 있는 납축 배터리는 총 5kg라고 하는 가정하에 내용을 한번 문제를 풀어 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블루 페이지를 통해서 해당되는 납축 배터리에 대한 저희 식별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납축 배터리가 어떤 제조 형태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지 블루 페이지를 통해서 내용에 대한 식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납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살펴보시게 되면 안에 충전되어 있는 전해질이 액상으로 들어가 있고 그 전해질이 묽은 황산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납축전지는 저희가 어떻게 식별이 되어지느냐라고 하게 되면 습식 배터리로 식별이 되어져야 액체상의 전해질이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배터리즈 웻이라고 저희가 분류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해질이 저희가 묽은 황산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filled with acid, 산이 충전되어 있는 습식 배터리라고 저희가 위험물의 운송 명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UN 넘버는 2794로 선언되어 있음을 살펴주실 수가 있죠. 그럼 UN 2794 저희 배터리스 wet filled with acid를 살펴주시게 되면 이 아이는 묽은 황산이 충전되어 있는 습식 배터리이다 보니까 산은 부식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클래스 8 부식성 물질로 선언되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당연히 포장물 겉면상에는 저희가 corrosive라고 하는 저희 그 해저드 라벨을 부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고, 패킹 그룹은 저희가 별도로 선언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EQ는 E0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Accepted Quantity로는 운송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Limited Quantity도 Forbidden 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는 Limited Quantity로도 운송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여객기의 기준 같은 경우에 한 포장물에 담을 수 있는 최대 허용체 양은 30kg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양에 충족해서 여객기의 기준에 근거해서 포장할 때 적용하는 포장 지침은 870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객기로 진행이 되어질 때 담을 수 있는 포장물의 허용체 양을 초과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여객기로 운송할 수 없고 화물기로만 가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화물기 온리로 진행이 되어질 때 한 포장물에 담을 수 있는 최대 허용체 양은 400kg까지 가능한 부분이고, 이때 적용하는 포장 지침은 870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납축 저희가 배터리가 진행이 되어질 때 N번 칼럼을 보시게 되면 스페셜 프로비전으로 A51부터 A802까지 선언되어 있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페셜 프로비전이 선언되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적용 유무를 판단해 주셔야 되고,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엄격히 준수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납축 전지 같은 경우에는 UN 2794 클래스 8로 분류되어지는 위험물로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거고, 어떤 포장 지침을 적용해서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나가는 위험물의 양에 따라서 판단을 해 주시는 건데, 지금 사례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5개의 배터리가 하나의 포장물에 담겨져 있고 하나의 배터리가 1kg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포장물에 총 5kg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객기의 기준을 적용해
측정해봐서 안 되면 화물기로 가는 건데, 보시게 되면 지금 5kg라고 하게 되면 여객기의 기준은 30kg까지 허용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객기의 기준에 근거해서 포장한 포장물이 되어지는 거고, 여객기의 기준에 근거해서 포장한 포장물은 화물기로도 운송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운송의 옵션이 훨씬 더 커지는 부분으로 내용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객기의 기준에 근거해서 PI 870에 근거해서 저희가 포장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PI 870 들어가셔서 상세한 기준을 적용해서 포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PI 870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어떤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자 라고 하게 되면, 일단 타이틀 밑에 보시게 되면 일단 대상이 언급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포장 지침은 UN 2794와 UN 2795에 적용이 되어지는 포장 지침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선 강의를 통해서 배우셨던 것처럼 포장할 때 적용하는 일반 원칙이 적용이 되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 보시게 되면 Additional Packing Requirement가 있잖아요. 그러면 Additional Packing Requirement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포장할 때 요구되어진 사항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아이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하는 포장재, 패키징이잖아요. 사용하는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패킹 그룹 2에 성능 시험을 통과한 포장재를 선택해서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패킹그룹 2의 성능 시험을 통과한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UN에서 정한 포장재에 적용하는 성능 시험을 통과한 포장재다 라고 하면 포장재 겉면상에 UN 규격 표기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규격 표기에서 패킹그룹 2의 성능 시험을 통과한 포장재이니까 저희가 패킹그룹 2의 성능 시험을 통과한 포장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기가 바로 Y라고 하는 레터이거든요. 그러면 최소 Y라고 하는 레터가 기재되어 있는 포장재를 쓰셔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Z라고 적혀 있다는 것은 패킹그룹 3의 성능 시험을 통과한 포장재이기 때문에 Z라고 적혀 있는 포장재를 요 납축전지를 포장하는 포장재로는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must라고 되어 있고 패킹그룹 2의 퍼포먼스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패킹그룹 2의 성능 시험을 충족한 포장재를 쓰셔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최소 Y라고 적혀 있는 UN 규격 포장재를 쓰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UN 2794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패킹 인스트럭션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더 들어가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일단 살펴보시게 되면 배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락 방지해 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해질이 액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액체 상태의 전해질이 충전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포장물 같은 경우에는 방향 표시가 어마무시 중요한 부분이겠죠. 잘못 취급이 되어져서 만약에 저희가 거꾸로 보관 취급 탑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클로저 있는 쪽에 압이 가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누출이 발생이 되어져서 사고로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방향 표시라고 하는 패키지 오리엔테이션 라벨을 통해서 저희가 어디가 탑이고 어디가 바텀인지에 대한 구분해 주실 수 있는 에로 라벨이 들어가 있는 라벨을 최소 반대 방향 2개 부착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 또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양해 제한은 아까 블루 페이지를 통해서 식별한 양해 제한을 살펴주실 수가 있고, 지금 저희는 여객기에 대한 부분으로 내용을 살펴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저희 포장재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아우터 패키징 밑에 보시게 되면 스펙이라고 해서 스페시피케이션의 약자인데 옆에 보시게 되면 코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UN 규격 포장재를 사용하는 거고, 이 PI에 나와 있는 코드의 UN 규격 포장재를 사용해라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시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4D라는 포장재를 사용해서 포장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4D가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인지를 보아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플레이우드 박스 사용할 수 있는 UN 규격 포장재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PI에서 요구되어진 규정을 충족한 포장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고, 다만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용한 UN 규격 포장재를 또 자세히 조금 구분해서 올바른 포장재 사용했는지는 또 살펴보시는 시간을 또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I 저희 870에 따라서 포장이 되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포장물 겉면상에 어떤 위험성을 가진 위험물이 포장물 안에 들어가 있는지 식별하기 위해서 마킹 라벨을 저희가 하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마킹을 먼저 보시게 되면 저희 패키징 유스 마킹이라고 해서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유엔 번호, 프로퍼 shipping name, shipper consent, frame address 제대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패키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규격 표기라고 하는 부분으로 PI에서 요구하는 포장지를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 유엔 규격 표기 보시게 되면 유엔 심벌 나와 있고요. 4D 저희 사용한 플라이우드 박스에 대한 코드 제대로 나와 있고, 옆에 보시게 되면 Y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Y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PI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패킹 그룹 2의 성능 시험을 통과한 포장재임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 4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포장재가 견딜 수 있는 최대 그로스 웨이트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kg의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 개념인 거니까 40kg이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포장재임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S라고 되어 있으니까 솔리드 또는 이너 패키징을 담은 포장물이다라고 하는 개념 포장재임을 저희가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 제조 연도, 국가의 VRI 코드, 그 다음에 제조사의 식별기호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방금 내용을 통해서 PI에서 요구하는 포장재임을 확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살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마킹에 대한 내용을 다 보셨으면 이제 저희가 라벨 관련된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내용을 살펴주시게 되면, 첫 번째 내용은 저희가 일단 해저드 라벨을 저희가 부착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해저드 라벨에 해당이 되어진 코러시브 해저드 라벨을 부착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 PI를 통해서 살펴보셨지만 저희 패키지 오리엔테이션 라벨이라는 것을 반대 방향에서 2개 부착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이 포장에 대한 마킹 라벨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당연히 화조 신고 작성해서 제공이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작성 요령은 앞선 강의를 통해서 내용 살펴주실 수가 있는데, 일부 발췌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UN 2794라고 하는 UN 번호와 프로퍼 shipping name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8이라고 하는 클래스 번호 기재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패킹 그룹 별도로 선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패킹 그룹은 기재하지 않고요. 하나의 포장물 1, 그다음 플라이우드 박스라고 하는 타입 오브 패키지, 그다음 포장물에 들어가 있는 양이 5kg라고 하는 부분을 선언해 주시고, 적용한 PI 870 적용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웨이빌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화조 신고 작성해서 제공이 되어지는 당연히 에어웨이빌 개념인 거니까 저희 Dangerous Goods as per Associated DGD라고 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되겠죠. 핸들링 인포메이션란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세 번째 사례로서 납축전지가 운송이 진행이 되어질 때 저희가 어떻게 규정을 적용해서 식별하고 그 다음 포장하고 마킹 라벨 처리까지 하는지를 살펴보았다라는 거고요. 다음 강에서는 저희가 어떤 사례를 또 볼 거냐면은 자석물질이 운송이 되어질 때 또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